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엄청난 지정학적 변화들을 아주 거시적인 시각에서 쫙 한번 훑어보려고 합니다. 세계 질서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전쟁의 룰을 바꾸는 새로운 기술은 무엇인지, 그리고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 거친 정치적 파도까지. 겉보기엔 다 따로 노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게 다 하나의 큰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오늘 이 해설을 통해 파편처럼 흩어진 뉴스들을 하나의 큰 그림으로 싹 맞춰드리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볼까요? 일단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수만 명의 관중이 꽉 들어차서 열광하고 있는 야구장이에요. 그런데 누군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티켓팅 시스템을 해킹한 다음 표적이 된 특정 인물이 앉아있는 좌석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냅니다. 그러고는 어디선가 정체불명의 조그만 드론 하나가 날아와서 딱 그 자리만 정밀 타격하고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영화 속 장면 같으신가요? 아니요, 안타깝게도 이건 영화가 아닙니다. 폭력이 얼마나 섬뜩할 정도로 민주화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현재 기술로 충분히 가능한 현실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이 소름 돋는 시나리오가 도대체 글로벌 질서랑 무슨 상관이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크게 4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1번, 변화하는 전장. 2번, AI 드론 혁명. 3번,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 그리고 마지막 4번, 포퓰리즘의 반발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 변화하는 글로벌 전장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이란 외교 정책은 말 그대로 딜레마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이란의 핵 개발 같은 정책을 바꾸고 싶다. 그럼 마주 앉아서 협상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협상서에 서명하는 순간 필연적으로 그 정권의 존재를 인정해버리는 꼴이 됩니다. 반대로 정권 자체를 갈아엎고 싶다. 그럼 아예 대화를 끊고 완전히 고립시켜야죠. 이 2가지를 동시에 할 수는 없거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상황이 지금까지 계속 꼬여만 왔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밖에서 자꾸 군사적으로 압박을 가하니까 오히려 이란이 종교 중심의 신정국가에서 아주 강력한 민족주의적 군사독재 국가로 얼굴을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페르시아인들은 자신들의 정복자를 삼켜버리는 능력이 있다고들 하죠. 과거에 아랍에 정복당했을 때도 이집트 같은 곳은 완전히 아랍화가 됐지만 페르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이란은 고유의 언어나 정체성을 끈질기게 지켜냈거든요. 이 수천 년 된 강력한 페르시아 민족주의가 지금 이란 권력을 움직이는 새로운 엔진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시선을 유럽으로 돌려볼까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과연 어떻게 끝이 날까요? 사실 지금 물밑에서는 아주 냉정하고 뼈아픈 타협안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동부에 러시아 어권 영토 약 18% 정도를 내어주는 대신에 서방으로부터 15년에 걸친 철통 같은 안보 보장을 받고 나토 가입의 길을 열어두는 조건이죠. 사실 우리 한국이나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도 영토 크기보다는 안보와 경제에 집중해서 지금의 강국이 된 거잖아요. 우크라이나도 영토의 일부를 포기하더라도 국가의 생존 자체를 확실히 보장받으려는 지극히 현실적인 전략적 타협을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자, 2번째 주제, AI 드론 혁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물리적인 전장들의 룰을 근본적으로 뒤집어 엎고 있는 게 바로 인공지능과 드론입니다. 인간이 전쟁터에서 어떻게 밀려나고 있는지 그 과정을 보면 진짜 등골이 서늘합니다. 한번 보세요. AI 센서가 전장을 스캔하면 인간이 파악하는 것보다 순식간에 30배나 더 많은 타겟을 찾아냅니다. 여기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죠. 방아쇠를 당길지 말지 결정하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압도적인 속도전에서는 오히려 엄청난 병목 현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결국 찰나의 승부에서 이기기 위해 인간을 의사결정 과정, 즉 킬체인에서 아예 빼버리고 기계들끼리 알아서 싸우게 두는 끔찍한 자율 전투로 가고 있는 겁니다. 15,000달러, 우리 돈으로 한 2천만 원 되려나요? 이 숫자의 의미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최첨단 전투기나 미사일에 비하면 말도 안 되게 저렴한 껌값 수준인데 이 값싼 드론들이 전 세계 주요 해협이랑 무역로를 마비시키고 있단 말이죠. 옛날에는 막대한 자본과 권력을 가진 국가들만 할 수 있었던 짓을 이제는 단돈 15,000달러만 있으면 소말리아 해적이나 멕시코 카르텔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걸 폭력의 민주화라고 부릅니다. 와, 민주화라는 단어가 이렇게 쓰이니까 참 무섭죠.
고도로 정밀하고 심지어 누가 쐈는지 추적조차 불가능한 엄청난 파괴력을 이제는 비국가단체나 일반 개인도 쉽게 가질 수 있게 된 겁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상상해보라고 했던 야구장 암살 시나리오 기억나시죠? 사이버 해킹에 물리적 타격까지 결합된 이 익명성의 폭력은 이제 통제망을 완전히 벗어나서 우리 일상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글로벌 리스크가 되었습니다.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다가오는 세기의 글로벌 질서를 재편하는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입니다. 90%. 이 숫자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조용하지만 아주 철저하게 진행 중인 디커플링, 그러니까 이혼 절차를 딱 보여줍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미국에 가장 많은 유학생을 보내는 나라가 중국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수치가 90%나 뚝 떨어졌습니다. 수출입 액수 같은 건 여전히 클지 몰라도 진짜 중요한 하이엔드 기술, 자본, 그리고 핵심 인재들의 교류에 있어서는 두 강대국이 완벽하게 서로를 끊어내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도대체 어떻게 미국이랑 맞서고 있는 걸까요? 바로 그들만의 독특한 시스템 때문입니다. 중국 모델은 국가가 위에서부터 거대한 산업 목표를 딱 정해주면 그 안에서 시장에 피 터지게 경쟁하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처럼 이미 방향이 정해진 기술을 어마어마한 규모로 팍팍 찍어내는 데는 전 세계 1등인 거죠. 반대로 미국의 상향식 자유시장은 겉보기엔 진짜 무질서해 보이잖아요. 근데 과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처럼 완전히 예측 불가능한 다음 세대의 혁명을 밑바닥에서부터 찾아내는 데는 또 특화돼 있단 말이죠. 중국의 이 위에서부터 밀어붙이는 스케일업 전략이 얼마나 압도적이냐면요. 전 세계 태양광 패널 생산의 무려 90%를 중국이 꽉 잡고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 배터리 이렇게 목적지가 확실한 친환경 기술 분야에서는 국가가 기획하고 자본을 쏟아부어서 시장을 그냥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정해진 목적지를 향해 달리는 경주에서 지금 당장 중국의 속도를 이길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예리하고 재밌는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혹시 지금의 중국 기술 관료들이 1980년대 일본 관료들이랑 똑같은 운명을 맞는 거 아닐까? 하는 거죠. 당시 일본이 자동차나 가전제품 스케일업하는 건 완벽하게 잘 됐잖아요. 그런데 국가의 예측에만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정작 인터넷이나 소프트웨어라는 완전히 새로운 디지털 혁명의 파도는 놓쳐버리고 말았단 말이죠. 과연 중국은 이 국가 주도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예측 불가능한 다음번 혁명까지 잡아낼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두 초강대국의 미래를 가를 진짜 핵심 질문입니다. 자, 이제 고도를 3만 피트 상공으로 확 높여서 역사의 거대한 흐름 자체를 내려다보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제, 포퓰리즘의 반발 사이클입니다. 지금 전 세계 돌아가는 꼴을 보면 과거랑 소름 돋게 겹쳐 보입니다. 타임라인을 한번 쭉 따라가 보죠. 1880년대에 철도 깔리고 전화 개통되면서 무역과 세계화가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1910년대에 어떻게 됐죠?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민자들 배척하고 포퓰리즘 터지고 결국 끔찍한 세계대전으로 이어졌잖아요. 그리고 1990년대 우리는 인터넷과 함께 역사상 유례없는 개방의 시대를 또 한번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020년대 전 세계를 휩쓰는 관세 장벽과 자국 우선주의는 도대체 뭘까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정확히 한 세기 만에 다시 돌아온 거대한 반발의 사이클인 겁니다. 마크 트웨인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진 않지만 그 운율을 맞춘다. 지금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보는 보호무역주의나 국경장벽, 이민자에 대한 분노 같은 것들이 어떤 별난 정치인 한 명의 개인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급격한 세계화와 변화에 지쳐버린 대중들의 아주 역사적이고 주기적인 반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얄팍한 정치 이념의 렌즈가 아니라 길고 긴 세계사의 운율 속에서 아주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방대한 내용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네요. 역사는 개방을 향해 나아간다지만 지금 우리는 너무나 분명한 반발의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맞닥뜨린 이 폐쇄와 분열의 시대는 10년 뒤면 끝날 짧고 강렬한 진통일까요? 아니면 앞으로 30년 넘게 지속될 기나긴 어둠의 터널일까요? 완전히 새로운 무기들이 등장하고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이 혼란 속에서 역사의 다음 운율이 과연 어떻게 연주될지 우리 모두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분석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